아유,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제 한 20분 동안 이제 경제민주화 개념이, 어,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어떻게 이제 경제민주화가 실험이 되었는지, 그 결과 이제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이제 시대의 흐름 또는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 사회 양극화라든지 소득 불평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긴 문제의 원인이 재벌의 탐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제민주화는 시장 경제를 부정한 것이 아니고 시장 경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또 이런 주장을 하고, 그래서 경제민주화를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분들은 이제 경제민주화를 이제 비판하는 연구자들을 철진한 색깔론을 펴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 또는 시대 정신을 할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전혀 엉터리 같은 소리라는 것이 이제 저희 주장입니다. 다른 분들도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 이 경제민주주의라고 하는 경제민주화 또는 경제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 전통에서 출발한 것이고, 선진국에서는 시행하는 나라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없는 시대착오적인 산물에 불과하다. 라는 것이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최근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서 서구에서 일부 좌파 진영에서 조금 이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제 1989년도 러시아의 몰락, 그 동구의 몰락과 함께 좌파 진영이 아주 큰 위기를 맞았는데, 그 좌파 진영이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이제 이론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발견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경제민주주의 핵심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자주관리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제 노동자들이 주인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것을 이제 핵심으로 하는 것이고, 몇몇 나라에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이제 실패를 했고요. 지금 선진국의 문턱에서 이제 자초해서 그 생지로 몰락한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망한 이제 근본 원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이제 볼리바르 사회주의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시지만, 이 경제민주주의로 인해서 베네수엘라가 망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이제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 서구와 달리, 서구에서는 사실은 이 경제민주주의라고 하는 얘기를 주류적인 차원에서는 논의되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참 야단 벌석을 치는가, 왜 그렇게 되는가, 그리고 이런 이제 시대적 퇴행 또 시대적 착오의 산물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시대 정신으로 이제 둔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이제 뭐 무식해서 모르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제 이걸 알면서도 은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이거는 이제 레닌식의 이제 전술에 의해서 이거는 이제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학문적 정직성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는 이런 상태고, 이런 것들이 용납되고 또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잘 이제 사용됐죠.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나라의 지적 풍토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제민주주의를 이제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민주주의가 출발한 서구의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이론적 발전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모르고 있거나,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경제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제 사회주의적 숙성 이런 것들을 구태여 밝히지 않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 어쨌든 서구에 있어서는 이제 분명한 것은 사회주의 노선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 명백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오늘날 서구에서 이제 경제민주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자유시장 경제를 부정하거나 또는 이제 그 대안을 모색한다고 하는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 대한민국에서의 이 경제민주화론자들은 이런 사실들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제민주주의 개념을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 경제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누가부터 썼느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날 서구에 있어서 경제민주주의 개념을 체계화시키는 것은 이제 독일의 이제 역사적 전통이고요. 이제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것은 이제 19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 이제 독일의 사회민주당 그리고 노조에서 체계화됐습니다. 그 당시에 독일의 사회민주당은 이제 1959년도 고데스베르그 강령이 나오기 전까지 이제 독일의 사회민주당은 이제 계급 정당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극좌적인 이제 그런 성향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제 시절이었고요. 그래서 1928년에 독일 노총 ADGB라고 하는 데에서 이게 이제 위원회를 소집해서 경제 정책의 기본 프로그램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이제 작업을 했는 건데 그 공동 작업의 결과로 나온 것이 이 프리츠 나프탈리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한 이제 경제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제 문건입니다. 그래서 그 문건에서 이제 이 경제민주주의에 관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함부르크 이제 독일 노총 이제 총회에서 이제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 나프탈리의 경제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루돌프 힐퍼딩이라고 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베른슈타인류의 그 수정주의 막시스트라고 하는 그 루돌프 힐퍼딩의 그 금융자본론이 좀 더 발전된 이론으로 나온 것이 이제 조직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조직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1915년에서 1920년에 나와서 그게 조금 더 이제 발전돼서 1924년도까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일 책으로 이렇게 출판도 되었지만 이 조직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책으로 출판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이제 그 프로그램으로 계속 이렇게 소개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루돌프 힐퍼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조직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론에서 혁명을 통하지 않고 기존의 그 독일의 카르텔이라든지 이런 이제 대기업에 의해서 조직되고 계획되는 이 경제 시스템을 이미 그 안에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국가가 통제하고 조절하면은 혁명을 통하지 않고 사회주의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이론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이론적인 토대 위에서 프리츠 나프탈리가 경제민주주의 이론을 이제 만들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프리츠 나프탈리의 그 경제민주주의의 그 문건에 보면은 이제 개념 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빌샤프트 데모크라티라고 하는 경제민주주의는 경제적 관계의 민주화를 통해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민주주의는 이제 인민 이제 피플이죠. 피플. 그 민주주의는 인민이 지배하고 인민이 자치 정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경제 민주화하고 경제 민주주의를 구분해서 경제의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이해에 기초한 지배와 조직을 해체해서 이것을 모든 인민을 위한 조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 민주화는 경제 민주주의로 향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개념은 기본적으로 칼 막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했던 산업화 시기에서 정치적 민주주의는 이제 이미 달성이 어느 정도 되었지만 이 자본이라고 하는 권력에 의해서 실질적인 민주주의, 경제적 민주주의가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인민을 위해서 또는 이제 노동자를 위한 이제 노동자가 권력을 쟁취하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정치적 민주주의를 달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이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프탈리는 이러한 이제 그 경제적 자본에 의한 이제 지배 구조를 국가의 개입에 의한 계획경제, 핵심 기업의 국유화, 공공경제 확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공이 통제하도록 바꾸는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사회주의를 건설한 후에 진정한 자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회주의죠. 이거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프탈리는 이제 그 문건에서 경제 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와의 관계를 이제 명시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회주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이념의 보완이다. 그리고 사회주의와 경제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최종 목표로서 분리될 수 없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이 나프탈리의 경제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제 우파에서도 비판이 있었지만 독일의 극좌파, 독일 공산당 쪽에서 이제 경제민주주의를 이제 개량주의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과 경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개념인데 경제민주주의가 이걸 섞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그 미국의 그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적 사회주의라고 이렇게 분류되는 로버트 달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1985년도에 경제민주주의의 관하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책에 있어서는 보면은 나프탈리라든지 막스라든지 힐퍼딩이라고 하는 언급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토크빌의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라든지 앙샹 레짐과 프랑스 혁명 이런 문건을 이제 인용을 해서 평등과 자유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그 간의 이제 불균형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경제민주주의를 이제 얘기를 계속해 나가는데요. 그래서 나프탈리나 막스, 나프탈리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그거는 제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어쨌든 그 로돌프 달이 얘기하는 이제 그것도 보면은 이제 나프탈리나 막스와 거의 유사합니다. 경제민주주의 본질을 정치적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한 조건이다라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법인 기업, 이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법인 기업의 소유 통제 때문에 시민의 경제적, 정치적 불평등이 생긴다.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소유하고 노동자들이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주기업 관리, 이 자주관리 시스템을 이제 대안으로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버트 달 교수 책에도 보면 스웨덴에서 임노동자 소유 기금제도, 그 다음에 유고슬라비아 자주관리 사회주의,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예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제 나프탈리가 주장한 사회주의 이행 프로그램으로서의 경제민주주의, 이거랑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버트 달 교수가 나프탈리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 문법적으로 맥락에 봤을 적에도 이거는 거의 이제 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걸 이제 보면 이 로버트 힐퍼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이 양반이 생긴 이제 이 금융자본론 이 책이 1923년도에 이제 재판이 나온 책이고요. 이 로돌프 힐퍼딩은 41년도에 이제 파리에 이제 그 나치가 점령한 파리 지역에서 이제 총살 당한 그런 아주 불행한 이제 최후를 맞이했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유대계이고 이제 오스트리아 출생인데 나중에 독일 국적을 가지고 이 금융자본론 1910년에 만들어서 23년에 재판된 이 금융자본론이 이제 국가 독점 자본주의 이행으로 이렇게 발전이 나중에 되고요. 그리고 이 루돌프 힐퍼딩이 주장했던 조직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것은 독일의 그 사회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독일 사회를 분석하는 공식적인 입장이 조직 자본주의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통 막스주의에서 수정주의, 민주적 사회주의로 전환하는 이론적 기초를 마련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프리츠 나프탈리라는 사람이고 이 책이 1928년도에 나온 이제 경제민주주의 이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지금 그 PDF 파일은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혹시 필요하신 선생님 계시면 저한테 말씀을 드리면 독일 문건이긴 하지만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츠 나프탈리라는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베를린에 태어났다가 1961년도 이제 이스라엘에 건너가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치에서 체포돼서 죽을 뻔하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탈출하게 되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장관도 하고 이렇게 한 이제 경력을 가진 사람이고 그 로버트 달 이 교수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로버트 달 교수의 경제민주주의 관한 책이 한 2번, 3번 정도 번역이 됐는데 최근에 나온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달 교수는 2014년도에 거의 100살을 살다 돌아가신 분인데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를 평생을 연구를 하시고 이제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자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서강대 손호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자유주의 사회주의를
존 스타트 밀이라든지 케인즈 또는 이제 이탈리아의 로베르토 보베오 이런 이제 맥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경제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책은 이제 로버트 달 교수가 81년도 버클리에서 이제 3번의 강연을 했는데 이걸 묶어서 이제 만든 이제 책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서구에서 또는 이제 경제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제 실험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제 이스라엘에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경제민주주의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이스라엘에서 경제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재벌 해체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키부츠입니다. 이 키부츠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주의적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이제 유대인의 그 농업 노동자들이 자급자족 농업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공동 생산, 공동 소유 이런 것들이 이제 키부츠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 측의 경제민주주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는 키부츠가 굉장히 쇠퇴했다 이렇게 해서 80년대 이후에 키부츠 모델이 좌파에게 미래 희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950년대 이제 유고식 이제 그 시장 사회주의 노선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 티토가 했던 이제 노동자 자주관리, 이게 이제 아주 전형적인 이제 경제민주주의인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사회적 소유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아주 이제 불분명해서 이제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 소속의 노동자들 모두가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도 주인이 아니라는 의미와 같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나중에 이제 자주관리 사회주의가 전문 경영인 체제로 돌아갔고, 그리고 이제 이 자기네들은 이제 구소련의 중앙 통제적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제도라고 했지만 뭐 그거하고 별 차이도 없이 거기에다가 경제적 비효율의 높은 물가, 분부 격차의 확대, 고실업 그 같은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이것들이 다 겹쳐가지고 이제 뭐 사라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스웨덴에서 나온 이제 임금노동자 기금제도입니다. 그래서 임금노동자 기금제도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제 이익의 한 20%를 매년 적립을 해가지고 이걸 장기적으로 노동조합이 민간의 대기업의 지배주주로 등장한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게 83년 사회민주당이 이제 제출했는데 91년도 보수정당에 의해서 이제 폐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요즘 들어서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뭐 사회적 경제는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스페인의 이제 몬드라곤 제도인데, 그 몬드라곤 제도는 지금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이제 무능발식이죠. 260개 정도 회사가 있고, 여기서 제조, 유통, 금융, 교육, 거의 은행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도 가지고 있고, 스페인 한 12 정도의 기업인데, 이게 이제 협동조합인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제 이 파고로가라는 이 가전 사업이 이제 파산을 했고요. 이 파산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파산한 이유가 이게 이제 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 영리기업하고 다른 바 없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세계화의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취약한 모습을 노출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는 스페인 몬드라곤의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를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경제민주를 하고 있는 이제 베네수엘라입니다. 이 차베스 정권이 하고 있는 이제 코에스티온인가 하는 이 노동자 통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게 이제 유고슬라비아 티토가 했던 자주관리 사회주의를 베네수엘라식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뭐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새로운 특권 계급이 등장하고 비전문성, 비효율로 인해서 이제 망하고, 이게 이제 그 베네수엘라가 망하는데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이때까지 경제민주주의를 했던 나라들의 경험이고요. 그 미국과 일본과 이스라엘을 보통 이제 지금 경제민주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상 이 경제민주주의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반독점법, 이제 제일 이제 많이 얘기하는 이 셔먼법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이제 오일이라고 하는 특정 업종에서 나타난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이제 해체한 것이고, 우리나라 재벌과 같은 이제 이 여러 종류의 계열사를 가진
이런 이제 독점 재벌하고는 이제 상당히 이제 차이를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일본의 이제 재벌 개혁은 일본은 지금은 일본에서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전후 이제 미군정 시절에 이제 경제민주화를 단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재벌 해체라고 하는 것은 그 일본의 보통 이제 4대 재벌 이게 중심으로 해서 재벌 해체가 되었는데 이 일본의 재벌 기업들은 다 전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재벌 해체라고 하는 것은 오늘과 같은 이런 이제 서구의 경제민주의 개념이 아니라 전범 처벌 차원에서 이제 진행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제 그 기업 집단이라고 하는 것으로 새롭게 재편이 되고, 이제 오늘날 이 경제민주화에 관한 논의는 일본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뭐 일본의 재벌 개혁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랑 별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이제 그 서울대 박상인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이제 이스라엘의 재벌 개혁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살펴보면은 이것도 우리랑은 별 관계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네이버 댓글 주자로 구속된 드루킹, 김모 씨 이 사람도 이스라엘식 재벌 개혁을 신봉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스라엘의 이 재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소득 불균등도 심하고 사회 양극화도 이렇게 심한 나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거비가 너무 비싸고 생품 가격이 너무 비싼데 이것들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재벌 회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물가를 이제 장난을 쳤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시위를 벌이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쟁경유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이제 이런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시위가 처음에는 물가 때문에 일어났다가 이제 사회 정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변화하면서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이건 트라텐부르크를 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국민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재벌 개혁 방안이고요. 그래서 이게 핵심은 검산분리인데 이걸 이제 따지고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규제 강도가 약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적용하면 10대 그룹 이하는 은행 소유도 가능한 이런 이제 상태라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재벌 개혁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얘기를 많이 하는데 1대1로 우리랑 이스라엘 붙였을 때 과연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더 규제가 심한가라는 측면을 비교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빨리 얘기를 했어요. 이제 다음에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에 있어서 이제 그 공동결정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경제민주주의가 이제 그 체제 내에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은 이제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동반자적 그 노사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노동자들이 경영에 일부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공동경제결정제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것을 이제 허용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독일의 공동결정제라고 하는 것은 노동이사제하고 사업장 평의제 이거를 이제 핵심을 하는데, 독일의 이제 노동이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독일의 그 이사회가 경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감독이사회에 비상임이사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노동이사제라는 것이고, 그리고 독일은 이제 그 임금이라든지 근로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체 협약을 통해서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단체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독일의 그 기업 내에서 복지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이제 사업장 평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화 되는 과정은 독일이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그 선거를 통해서 이제 사회민주당과 기독교민주당이 이제 대결을 하는데, 기독교민주당은 사회적 시장 경제를 이제 주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민주당은 경제민주주의를 주장을 하는데, 이게 붙어서 이제 기독교민주당이 이겼죠. 기독교민주당이 이겼는데 그 사회민주당이 주장하는 것들을 아주 최소한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 공동결정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수행해 준 겁니다. 그 승자의 아량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시장 경제라는 것이 독일의 경제 질서로 관철됐는데, 거기에서 경제민주주의에서의 아주 일부 기업 차원에서 이제 감독이사회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공동결정제를 받아들여가지고 이것을 이제 수용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 독일의 공동결정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독일에서 공동결정제는 굉장히 이게 좀 문제가 많다, 또는 이제 기업에서 부담을 많이 가진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독일의 경제적 공동결정제라고 하는 것이 쇠퇴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독일의 오늘날에도 보면은 노조에서 일부에서 공동 결정제를 이제 확대를 요구하지만은 독일의 정당에서는 이제 이 기독교 민주당 같은 데는 말도 하지도 않고요. 자유민주당에 있어서는 사실상 경제민주주의를 폐기했고, 독일에서 지금 이제 그 극자의 그 좌파당 쪽에서만 경제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상황이고요. 그래서 독일에서 이제 그 경제민주주의는 이제 이런 이제 그 개혁적 자본주의 비판 개념, 뭐 이런 이제 기업을 넘는 이제 차원에 대한 민주적 참여와 통제, 이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룹이 있고, 이제 정통 옛날 그 1920년대 그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 사회주의 이행 프로그램으로 이해하는 이런 이제 입장이 두 가지가 이제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처음에 법이 만들어질 때도 경제민주화와 경제 자유화 조항이 혼재되어 있어서 이것은 알박기로 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김종인이라는 분이 이제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 오류를 4가지 정도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민주화가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고 있는 시대적 흐름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전혀 이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가 중에서 경제민주화 하는 나라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독일에서 경제민주주의의 그 기원은 사회주의적인데 이걸 절대로 이렇게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사회주의가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굉장히 학자적인 양심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김종인 씨 같은 경우에는 경제민주주의하고 를 얘기하면서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를 연결시키는데,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민주주의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인데, 이것을 섞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독일에서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니까 이걸 이제 섞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또 완전히 날조에 가까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의 문제 진단 해법 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지대 추구 세력이 누구냐, 우리나라에서 경제 생태계를 교란하는 세력이 누구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 같은 데서도 이 경제민주주의로 가지고는 전혀 해결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4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경제민주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재벌개혁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주주자본주의를 얘기하는 분들인데, 이게 사실은 이 주주자본주의와 경제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거 완전 반대되는 입장인데,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주주자본주의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경제민주주의를 또 얘기하는 이런 상당히 이제 모순된 이제 상황에 있고, 그 다음에 소득주도 성장론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소득주도 성장론의 오리지널 버전인 임금주도 성장론의 입장에서도 이게 이제 주주자본주의를 비판하는데, 그 자기네들이 주주자본주의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소득주도 성장론을 또 얘기하는 이런 이제 아주 이론적으로 전혀 이렇게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민주주의를 얘기하는 분들의 이제 지금 수준인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뭔가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절대 얘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제 유정일 같은 분들은 이제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사적 소유제도를 철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김경 교수 같은 분들도 이 그람시의 진지정 같은 것들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이제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사민주의자 정성일 박사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의 이제 비그 포러스가 얘기하는 잠정적 유토피아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 경제민주주의를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분들도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는 참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솔직해지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아주 은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나라는 2012년도 대선을 계기로 해서 이 권력 담론으로 전환되면서 대한민국을 이제 포획했다. 그리고 오늘날은 이제 이런 이제 기존의 반시장적 기업 규제를 축으로 해서 노동자의 경영 참가를 통한 기업 통제, 소유 사회의 추진, 그 다음에
이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연금사회주의, 뭐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처음에 이제 이 주주자본주의론에서 얘기했지만 이게 우회를 통해서 점점 경제민주주의가 사회주의 색채를 노골적으로 띠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00년 전에 발마르 공화국에서 등장해서 여러 나라에서 실패했지만 모두 실패한 경제민주주의가 시대정신으로 둔갑해서 이제 한국을 포획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 되지 않으려면 빨리 경제민주주의 망상에서 벗어나야 되고, 하루빨리 벗어나야 되고, 이 우리가 자유주의 세력에서는 이 경제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입에서도 담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이 제 이제 마지막 주장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